책상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판을 그려 놓고요. 그룹을 지어 놓고 높이를 올려서 그거에 맞는 위치에다 다리를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좀 응용편으로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자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돌출부와 들어가 있는 매입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일단 레이어 0번에서 먼저 전체 왁구가 될 크기를 그리겠습니다. 전체 크기는 1570에 922짜리 박스를 그렸고요. 이 경우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을 놓고 푸시프를 이용 면을 잡아서 올릴 때 725만큼 높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어 0번에서 그린 이유는요. 왁구, 틀로 쓰기 위해서 레이어 0번에서 그냥 그린 거고요. 전체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먼저 잡습니다. 이 경우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넣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면에 의해서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여신 후 면만 선택, 딜레이트로 지워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만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를 남겨놓고 보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상판을 먼저 작업을 하실 텐데요. 레이어, 애드 레이어로 레이어 추가. 이때 레이어 이름은 우드. 자, 커런트 레이어로 선택 후 렉탱글. 그러면 굳이 두 번씩 치수를 넣지 않아도 바로 렉탱글을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높이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면 잡아서 올리실 때 120 엔터. 셀렉트 툴을 이용 스리플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 무브를 이용해서 끝점 잡아서 끝에다 올리시면 상판의 정확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포트의 선택을 정면으로 바꾸신 후 그림을 그릴 텐데요. 그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줄자 도구를 이용 X축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용해서 앞으로 뽑으실 때 높이를 앞으로 나오시는 높이를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선의 크기는 310으로 하겠습니다. 310만큼 돌출을 해놨고요. 이때 렉탱글을 이용 Y축을 하고 싶으시면 왼쪽으로는 화살표를 눌러서 Y축 제어를 후 정확하게 렉탱글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중간에다가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릴 거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서랍장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선을 셀렉트 툴로 선택, 무브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때 컨트롤 키로 복사,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눌러서 Z축으로 제어해 주십시오. 이때 317에 나누기 2만큼 올라가시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선택, 밑으로 내리실 때 컨트롤 키로 복사, 317 나누기 2를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선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없는 가운데 선은 딜레이트로 삭제. 전체의 두께가 30mm이기 때문에요. 나올 때 선의 움직이는 각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체의 시그먼트는 디귿자 모양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고 옵셋을 이용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30mm라서 이쪽 안쪽에 있는 선을 잡아서 무브로 이동. 이때 X축 제어 후 30mm만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다 지워야 될 텐데요. 이때 다리는 우드에 기입되는 게 아니라 메탈에 기입되는데 실적으로 모델링이 잘못됐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 후 이름은 메탈로 바꿔서 3풀 클릭 후 옵션을 메탈로 기입하겠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들을 하이드, 비접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그때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으로 옵셋을 이용 30mm만큼 뽑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이때 라인을 이용해서 메탈 부위에 라인들을 L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삭제 후 그려주시기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푸시풀을 이용 살짝 두께를 주신 상태에서 3풀 클릭 메이크 그룹으로 메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0번을 꺼내시면 다음과 같이 보일 거고요. 선의 위치가 이때 열어주셔서 푸시풀을 가지고 면을 끝까지 붙여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드를 껴내시면 다음처럼 우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다리 부분도 역시 작업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30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 더블 클릭으로 여신 후 푸시풀 이용 면 잡아서 안에 집어넣을 때 30mm로 집어넣으시면 정확하게 30mm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제가 메탈이 아니라 우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잡아서 그룹을 일단 푼 후 3풀 클릭 후 우드로 그리고 그룹도 잡아서 우드로 잠시 다시 한번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드 레이어에서 전체가 삭제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메탈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렉탱글 명령어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가는 화살표 Z축을 제어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30에 콤마 30짜리 다리를 그릴 거고요. 이때 면 잡아서 올리기 끝까지 그랬을 때 이 물체는 메탈에 역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때 메이크 그룹으로 자 뒷면에 들어가실 부분은 무브를 이용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X축 제어 후 오른쪽으로 하는 화살표를 이용 X축 제어 후 면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 경우에 메탈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이드 다시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 세 부분의 모서리 선택 후 옵셋 들어가는 부분은 30mm 자, 라인을 이용 그려줄 거고요. L 버튼 한번 누르시면 그대로 라인에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L로 면적 후 면 잡아서 30mm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요 모서리들만 잡아서 30mm만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무브를 이용 Y축 제어 후 30mm만큼 집어넣으시면 정확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으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30mm만큼 들어가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앞면에 보시면 구멍이 타공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서 자, 이 경우 정면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라인을 이용 미드점 자, 다시 한번 정면 보시기로 보시고 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반 위치에 다시 한번 선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미드를 잡고 싶은데 이쪽 미드는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랑 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과 같이 선을 한번 더 그려주시면 자, 이번에는 미드점이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Z축 제어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복사는 여기도 똑같은 간격으로 간다면 무브를 이용해서
이 점에서 일부러 움직이겠다.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어디 이 점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다시 한번 우드는 빼주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트로 지워주시고 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선을 한번 그리신 후 가운데 있는 선도 지워놓고 선을 한번 그리신 후 자, 다시 한번 선을 그리면 이번에는 미드가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선이 그려지는 걸. 이때 이 물체는 우드에서 구멍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요. 레이어의 순서는 우드로 바꿔주실 거고요. 우드를 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우드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잠시 언그룹으로 익스플로드로 폭발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도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그냥 라인만 하나 다시 한번 추가로 그림을 그려주면 다음처럼 안쪽 면이 잡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때 집어넣기 기능으로 끝까지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구멍이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림상에서는 여기에 곡면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곡면으로 그리시려면 아크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실적으로 아크를 이용해서 그리신다면 조금 더 투포인트 아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다시 한번 앞으로 X축 제어로 뺄 때 정확하게 간격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10mm, 밑으로 내릴 때 10mm, 위로 올릴 때 10mm,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10mm로 전체를 뽑아주시고 아크를 이용,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 반호를 그려주시면 한 번 누르고 다음 점에서 두 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라운드의 곡면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푸시풀을 이용 면 집어넣기로 면을 집어넣으시면 곡면의 형태로 구멍이 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드 레이어를 꼭 선택 후 3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이커 그룹으로 그룹을 해주십시오.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들은 에디트에서 딜레이트 가이드를 이용 전부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이 윗면에 플라스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추가. 이때 이름은 PLASTIC로 플라스틱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플라스틱 레이어를 선택 후 임의의 사각형 Z축 제어해서 임의의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크기는 눈짐작으로 조금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80에 80,700으로 그리시면 그림이 얼추 그려지실 것 같고요. 이때 푸시풀을 이용 위로 올라가는 건 5mm만 살짝 올라올 거고요. 이때 문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5mm를 그냥 빼버리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뺐다고 치면 이렇게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끊겨야 되기 때문에요. 물체를 따로 그리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면을 잡아서 당기실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뗐다 하시면 마디가 끊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5mm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실 때 어느 정도 크기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역시 크기는 대략적으로 옆에와 같은 크기로 해주시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면에 타공이 다시 한번 빠져야 되기 때문에 렉탱글을 이용 렉탱글 전에 디멘전을 이용해서 앞으로 10mm 15mm 10mm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mm 측면에서 10mm 이때 렉탱글은 그냥 그리실 때 위에 보시면 대화창에서 가로의 폭은 6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쉼표 후 15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바로
마킹이 돼서 작업이 될 거고요. 이때 면 잡아서 올릴 때 어디? 뒷면에다가 갖다 놓기로 하면 다음과 같이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들이 보기에 불편하시다면, 번거로우시다면 선들은 선택 후 또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딜레이트로 지워주시면 가는 선들은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집어주시면 다음 식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될 거고요. 이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이어 0번은 기본적으로 하이드를 시키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나머지 것들에 그림을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치수 역시도 레이어를 하나 만드실 거고요. 이때 치수의 레이어는 딤입니다. 명칭은 딤 레드입니다. 자, 딤 레드의 경우는 색상판을 눌러서 H가 참고 자료에 드린 대로 PPT 파일에 드린 대로 H는 0에 S는 100에 B도 100으로 놓으시면 순빨강으로 등록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드에는 H10에 S35에 B80으로 기입되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탈은 H의 0에 S의 0에 그리고 하이에 60으로 기입을 해주시고요. 플라스틱의 경우는 0에 100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색상의 배치는 전체가 끝났을 거고요. 이때 대화창을 누르셔서 컬러 바이 매트리얼로 바꿔주시면 화면처럼 색상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가이드는 전부 다 삭제 후 도면이 전체가 보이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치수를 넣으셔야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치수를 측면에서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정면에서 여기서 15mm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측면 선택, 무브를 이용, 집어넣겠다. X축 제어 15mm.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무브를 이용 15mm. 기입을 해서 집어넣으실 텐데요. 이때 치수를 만약에 넣으시게 되면요. 치수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실제 치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멘전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사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치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테두리를 다시 열어서 보시면 디멘전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잡아서 다음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뽑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전체가 지금 872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크기가 제가 30mm를 집어넣는데 30mm 크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30mm로 다시 한번 집어넣기 위해서는 20mm가 더 들어가야 돼서 전체는 50mm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다시 한번 열어서 푸시프를 이용 면 잡아서 20mm를 집어넣으시면 172mm가 나올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체도 무브를 이용 다시 넣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3플 클릭으로 열어서 더블 클릭으로 열어서 잡아서 무브를 이용 안쪽으로 Y축 제어할 때 20만큼 추가로 더 들어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뒷면전에서 다시 한번 뒤에 치수 그 다음에 측면의 치수 그 다음에 윗판의 치수까지 뽑아주시면 전체의 사이즈가 맞는 물체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0번은 다시 한번 하이드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전체 물체가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트리얼 에디터, 재질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질을 이용해서 넣는다면 훨씬 더 실사감이 날 텐데요. 제가 잠시 한번 재질을 넣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자, 물체를 일단 더블 클릭 후 여신 상태에서 보시면 기능 중에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우드 이런 식으로 우드를 재질을 이용 우드로 기입을 해주시면
책상 윗면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때 마우스 오른쪽 선택, 텍스트 포지션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조금 더 상판의 크기가 맞는 물체로 들어오실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셔서 이 크기를 바꾼 걸 쓰겠다. 어떻게? 측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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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면에도, 그리고 모든 안쪽 면에도 쓰겠습니다 라고, 또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눌러버리시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측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포이드로 불러들인 애를 Shift를 이용해서 한 번에 넣으시면 전부 다 기입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의 플라스틱, 메탈 부분도 메탈 기능이 있을 거고요. 이런 메탈을 이용해서 더블 클릭으로 여신 후 메탈 재질, 이때 메탈은 돌리겠다. 텍스트 포지션에서 포지션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시면, 같은 위치라는 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에 파란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의자름에 딱 갖다 놓으시면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포지션을 이용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탈이 들어갈 거고요. 이 메탈을 이용해서 스포이드, 나머지 부분에 Shift 키를 눌러서 집어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메탈 재질이 다 들어갈 거고요. 이 재질을 나머지 부분에도 다시 한번 기입을 해주면 전체가 메탈 재질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뽑은 애는 상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을 클릭 후 집어넣으시면 메탈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을 만약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 재질은 기본으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칼라로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운 칼라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텍스처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걸로 색깔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만들어서 얘를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전체에 기입, Shift 키를 이용 기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원래 넣어야 될 재질로도 충분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칼라 바이를 눌러주면 다시 원상태, 칼라 바이를 풀어주면 재질이 들어간 재질 상태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 후 제가 칼라 바이 매트리얼을 온오프 활성화시켜서 재질이 들어갔는지, 또는 칼라 바이 매트리얼이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리얼은 정리가 됐고요. 레이어도 레이어별로 우드면 우드, 다음과 같이 매트리얼은 매트리얼, 메탈은 메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자, 그 다음에 딤은 딤대로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웃라이너에 보시면 물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웃라이너들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엔티티 인포를 이용해서 책상 상부, 상판, 자, 다음과 같이 상판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는 여기서 일부러 바꾸겠습니다. 측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다리 1, 다리 0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리 02, 이 부분은 다리 03,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플라스틱.
해서 넣어주시면 이름을 찾으실 때 다음과 같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웃라이너를 이용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